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앞에 시야가 한 개도 안 보입니다. 앞에 전방에 가는 차량들이 다 비상 깜빡이 켜고 지금 속도를 한 60km까지 낮췄습니다. 낮춰가지고 앞뒤 거리를 최대한 벌렸습니다. 지금 소나기가 거의 뭐 국지성 시간당 100mm 정도 되는 폭우가 오기 때문에 앞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비상 깜빡이 켜고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이제 앞에 가는 차도 걱정이지만 뒤에 온 차들도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서로서로 비상 깜빡이 켜고 최대한 거리 띄우고 지금 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차선 변경도 하지 말고 그냥 거리만 유지한 채로, 비가 좀 고속도로라서 갓길에 세우지는 못합니다. 그냥 계속 흐름대로 조심해서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을 오늘 월요일날 한번 갑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저번 주는 목청 작업하고 뭐 살펴본다고 산행은 별로 못하고 2, 3일 거기에 매달려 있어서 산행을 별로 못했으니까 또 이번 주는 절벽의 도라지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지금 기온이 32도를 가리키고 좌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바람은 시속 4km입니다. 오늘도 이 구름이 있으니까 습도가 꽤 높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출은 05시 33분이고요 일몰은 19시 34분입니다 이제 해가 제법 짧아졌습니다. 하지의 가장 긴 해보다 1시간 정도 짧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여름도 이제 뭐 한 2주 정도, 8월 15일 정도만 지나면 이 한더위는 이제 좀 꺾어질 겁니다. 자, 오늘은 이 강 쪽의 협곡에 도라지 자원이 있나 싶어서 답사 겸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산행이니까 지금은 뭐 월요일 첫날부터 빡세게 한다기보다는 몸풀기 삼아, 워밍업 삼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지금 산에 가는 길에 건너편 요 골짜기 하나 건너가지고 저 건너편에 산에 오동나무가 좌측에 한 2그루, 저 위쪽에 하나, 한 3개, 그 다음에 여 아래 계곡 쪽에 하나 있거든요. 한 3, 4그루 정도가 있는데, 저게 굵을지 안 굵을지, 또 벌이 있을지 없을지 그건 모르지만, 일단 그건 확인은 가봐야 알겠죠. 그래서 한번 답사차 한번 내려가 보자 싶어서 지금 내려갑니다. 자, 여기서 대충 좌표를 찍고 한번 가볼게요.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야생 목청이 있는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지금 여 아래 계곡은 아니고 작은 협곡 쪽으로 내려오니까 지금 어디가 어딘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나침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황구가 내려온 쪽은 저쪽 건너편에 남쪽에서 내려왔고, 지금 가는 쪽은 이 북쪽이죠. 이쪽에서 보면 남쪽이고 저 뒤쪽에는 북쪽이고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오동나무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얘가 개복숭아입니다. 개복숭아도 많이 굵어졌네요. 그리고 아까 내려올 때 저기 송이산 같은 게 있는데 저게 너무 남쪽이지 않을까 싶은데 가을에는 한번 와볼만 하네요. 그러면 뭐 그때 가서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일단은 가면서 굵은 오동나무 같은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도 역시 벌 같은 게 조심해야 됩니다. 계속 갑니다. 자, 여기 굴참나무 같은데 장수말벌이 하나 붙어 있죠. 여기 왜 붙어 있냐면 나무 수액이 나오거든요. 나무 수액을 먹으려고 지금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계속 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대충 찾아와 싶은데 아직 보이진 않고, 여기 동글동글한 열매가 널져 있기를 보니까 이게 고염나무입니다. 고염. 감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긴 고염입니다. 고염. 자, 그리고 여기 좌측에 뭡니까, 10시 방향 20m 앞에 저기 큰 나무가 하나 있죠. 그게 황구가 찾던 오동나무입니다. 자, 일단 저쪽으로 가서 벌이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이 소나기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직 하늘은 파란데 이 번개 치는 소리가 막 들리거든요. 자, 저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나무는 꽤 굵은데 벌은 안 보입니다. 이게 제일 큰 나무 같거든요. 밑둥치는 상당히 굵죠. 저 위에서 두 갈래로 나눠져 버리 그런데 없습니다. 저 위에 또 안 걸어 있지 싶은데 일단 절로 좀 이동해가 찾아보고 다시 건너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건너편에 넘어가가지고 오동나무 보고 다시 출발지 있는 곳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다가 작은 암벽지대 같은 게 있길래 뭐 동네 도라지라도 하나 있나 싶어서 한번 살펴보고 가자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소나무 군락지죠. 이런 곳은 송이가 날만한데 문제는 방향이 정남 쪽이라서 요번 가을 시즌에 너무 건조하면 이런 데 송이는 안 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무 습하면 또 이런 데서는 또 날 수 있거든요. 그에 틀립니다. 자, 일단 물 좀 마시고 한 5분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산이 비 올 것 같은 분위기니까 엄청 습하고 덥네요. 자, 여기서 한 5분간만 쉬었다 갑니다. 자, 저 건너편 숲에 정상 쪽에 있다가 다시 골짜기 건너서 일로 내려왔습니다. 항구가 이런 큰 절벽은 아니지만은 이 작은 암벽지대인데 여기 동네 도라지라도 있나 싶어서 왔다 했잖아요. 저기 한번 보시죠. 저기 12시 방향 5m 앞에요. 자, 저 소나무 아래 보라색 꽃이 살짝 보입니다. 큰 도라지 같은 건 아닌데 일단 저쪽으로 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그리 크진 않는데 작대가 이게 꽃이 첫 꽃은 이제 피었다가 지려고 합니다. 요거는 암꽃이 아니라 숫꽃입니다. 숫꽃. 자, 그리고 상태가 그리 크진 않으니까 요거는 그냥 영상에만 담고 가겠습니다. 하나가 있으면 또 있을 수 있는데 다른 것은 안 보이네요. 일단 저쪽으로 이동하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차 있는 데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반갑긴 반갑습니다. 자, 지금 내려와서 차 타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데 이 산속에 길에 이런 거 보시죠. 야, 이런 것은 누가 버렸을까요? 이런 집이 상당히 많은데 꼭 탁자하고 옛날 꼭 사람이 살던 집에 그런 것을 다 버리고 그렇거든요. 저 밑에 장판하고 이거 한번 보시죠. 이 새끼들 하여튼 희한한 놈들, 하여튼 개상놈입니다. 개상놈. 개보다 못한 놈들입니다. 이런 것은 그건 뭐 산업 폐기물은 아니지만 집에 이런 걸 싣고 와가 버릴 것 같으면 차라리 몇 번 싣고 와가 버렸을 텐데. 별 희한한 새끼들 다 있습니다. 이제 이곳이 황구가 오늘 두 번째 산행을 할 장소인데 지금 잠깐 동안에 소나기가 엄청 왔거든요. 절벽이 지금 엄청 미끄럽네요. 일단은 차를 대놓고 올라갈 자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엄청 미끄럽지 싶은데 일단은 한번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자, 지금 원래 가야 할 절벽은 비가 와서 못 올라가고 이 도로가 쪽에 절개지인데 여기에 지금 황구가 일단 도라지 자원이 있나 답사하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엄청 미끄럽거든요. 조심해서 가야 됩니다. 지금 절벽 난간에 들러서야 되는데 지금 저쪽으로 서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중급 좀 안 되죠.
어린 삭대가 하나 있는데, 자, 이게 있다는 것은 이 난간에도 도라지가 황구 오면서 보니까 한두 볼씩 보이거든요. 큰 건 아닌데. 자원은 있는데, 큰 게 있냐 문제입니다. 황구가 오늘 가야 할 본절벽은 저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몇 골짜기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황구가 자원이 있나 싶어서 살펴보러 오니까 도라지 자원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초대물이 있냐 없냐 그것이 관건이죠. 비가 또 그쳤다가 또 시작하니까 이 난간으로 지금 서기에는 굉장히 미끄러우니까 이 위로 해가지고 저 한 골짜기 건너가서 하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오랜만에 도라지 보니까 반갑기는 반갑습니다. 자, 이 자리가 이 깎았잖아요. 이거는 천연절벽이 아니라 인공절벽입니다. 인공절벽인데 원래 또 경사가 있는 자리였고, 그 다음 저 상층부에는 지금 소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라지가 서식할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방향은 북쪽이라도 경사지고 배수 잘 되고 소나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건이 좋거든요. 저기 12시 방향 저 한 10m 위에 한번 보시죠. 저기 보라색 꽃 같은 게 있잖아요. 황구가 아까 저 절벽 난간을 올라오면서 살짝 봤는데 로프 타고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비가 와서 그냥 지나쳐 왔습니다. 그게 크진 않을 겁니다, 도라지가. 왜냐면 큰 도라지들은 꽃도 좀 크고 세력도 큰데 삭대가 그래 굵진 않습니다. 그리고 황구가 이 집 난간에 완전 바짝 서지는 못했는데 미끄러워서 대충 이래 살펴보면서 오니까 중간중간에 삭대가 한 개씩 있더라고요. 근데 아주 큰 삭대들 이런 것은 없네요. 일단은 이쪽 산에, 이쪽 절벽에 자원이 있다는 건 확인됐으니까 황구가 다음에 본절벽으로 가면 거기도 도라지가 있지 않겠나. 황구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정확한 거는 모르겠고, 자, 저기 한번 보시죠. 저기도 12시 방향 한 8m 위에요. 저기도 보시죠. 삭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도 영상이 잘 안 나오죠. 저 옆에도 지금 삭대가 하나 있는데, 지금 삭대가 거의 여기 두 개 있고 그 옆에 하나 있고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난간이니까 이게 지금 절개를 했기 때문에 도라지 연식들이 그렇게 오래된 도라지는 아닙니다. 저런 게 있으면 큰 것이 있을까 싶어서 황구가 혹시나 싶어서 저 위로 올라가면서 난간을 한번 살펴봤는데 큰 거는 안 보이네요. 그리고 요 옆에도 삭대가 하나 있는데 별로 크진 않습니다. 다. 일단은 다음 산행에서 황구가 저 옆에 본절벽에 가야 되거든요. 본절벽에 갔을 때 도라지 큰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하여튼 다음 여건이 되면 와서 한번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유, 이제 하산했습니다. 이거 보시죠. 등산하고 오다고 엉망진창입니다. 잠깐 비 와도 이랬습니다. 아유, 비 오는 날 산행은 이거 산행도 산행이지만 뒷정리가 훨씬 빡셉니다. 빨리 옷 갈아입고 철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총평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황구가 이번 주부터 이제 산행을 좀 해야 되니까 몸풀기 삼아 워밍업 삼아 그 북한 쪽에 절벽으로 답사를 한번 갔다 오려고 이래 하니까 이 소나기가 너무 많이 옵니다. 아래 포항 고향 갔다가 올 때도 고속도로에서 비가 시간당 100mm 가까운 비가 퍼부니까 고속도로에서 뭐 방법이 없습니다. 갓길에 세울 수도 없고 그냥 앞뒤 차에 간격만 벌리고 비상 깜빡이는 없고 계속 가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하죠. 지금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국지성 호우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름에 휴가 가시는 분들 또 산에 가시는 분들은 특히 고립 있고 계곡이 깊은 산들 있잖아요. 좌우에 뭐 1000m씩 되는 그런 협곡들 이런 데 가서 시간당 100mm의 폭우를 만나면 물이 1m, 2m 불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산행 가시거나 캠핑 가실 때, 아니면 비박 같은 거 하실 때도 이 배수로 같은 거, 그 다음에 물이 불어나는 시간이나 속도가 엄청 빠르니까 그런 것도 신중히 잘 고려하셔가지고 산행이든 캠핑이든 비박이든 그런 걸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답사간 장소에서 황구가 그 산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비가 소나기가 갑자기 한 30분 동안 막 퍼부니까 절벽에 이끼가 다 살아가지고 본절벽은 못 올라가고 그냥 그 가쪽에 도라지 자원이 있는 것만 대충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보고 시간이 괜찮거나 이럴 때 한번 또 답사를 가서 본절벽에 도라지가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구가 구독자 2,000명 기념으로 목청 당금주 세트를 한 6병 정도 이벤트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문자 주시고 또 전화 주시고 하셔가지고 황구가 또 많이 힘도 되고 또 많이 응원도 받았고 많은 또 생각보다 구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는 것에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6병만 했는데 다른 분들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뭐 많이 있으면 한 10개 20개 있으면 다 골고루 드리면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니까 다음에 여건 보고 있을 때 한 번 더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보고 하여튼 이게 여건이 될 때 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유튜브 댓글에 이 목청 같은 경우는 뭐 늦가을에 작업하면 되는데 왜 지금 작업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늦가을에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이 벌을 해본 분들은 압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즘 뭐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거 보면 먹방이 대세죠. 황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살찌는 것은 사람들한테 다이어트라는 것은 생명과 연관된 거라 했잖아요. 이 여름은 살 빼기에 최고 좋은 계절입니다. 지방이 피하 지방이 쌓이고 내장 지방이 쌓이고 이소성 지방이 쌓이면 더 이상 지방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장기에 손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협심증 같은 거, 급사의 원인, 수면 무호흡증 같은 거, 급사의 원인, 돌연사의 원인이 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또 이렇게 비만이 되게 되면 몸속에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당뇨병이 온다는 거죠. 당뇨병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그런 것이 생긴다. 인슐린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몸에 모든 먹는 음식들은 체내에 들어가서 다 당으로 바뀌어서 혈관 속에 녹아 있습니다. 녹아 있는데 혈관 속에 당분이 너무 많으면 그 당분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분비하면 인슐린이 분비되면 혈관 속의 세포들이 이 입을 열어가지고 그 혈관 속에 있는 혈당을 다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이 체내에 있는 혈관을 그 혈당 수치를 조절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 체지방이나 아니면 그 내장 지방이나 이소성 지방이 너무 많이 쌓여버리면 인슐린이 분비되더라도 인슐린이 듣지를 않습니다. 세포들이 작동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 혈관 속에 떠다니는 끈끈한 이거 당분 찌꺼기들은 어디 가겠습니까? 이 쌓일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당뇨병으로 오게 되고 당뇨병이 오게 되면 모든 장기가 유기적으로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에 손상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당뇨병이 비만으로 인해서 당뇨병이 오면 일단 인슐린이 잘 분비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인슐린 주사를 있잖아요. 그 맞으면 어차피 인슐린이 공급이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인슐린을 주사를 맞든 약을 먹든 간에 먹더라도 이게 작동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큰 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황구가 왜 다이어트를 살을 빼야 되는가, 살을 빼는 것은 생명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름은 진짜 덥고 무덥지만은 살을 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고 최고의 적기입니다. 그리고 왜 운동을 해야 되냐면 음식을 들어갔을 때 모든 음식물이 당으로 바뀌어가지고 혈관에 저장되잖아요. 혈관에 쌓이게 되는데 이것을 분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는 인슐린이 분해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소화시키는 것을 분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름에 자꾸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습관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운동 규칙적인 소식하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이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급돌연사나 급사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TV에 어떤 대학 교수가 나오셔서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이 평생 쓰는 의료비의 절반은 죽기 전 1년에 다 쓴답니다. 평생 의료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서 가지고 1년 평생에 한 10억을 쓴다고 같으면 죽기 1년 전에 그 5억 이상을 다 쓴답니다. 그만큼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합병증이나 그런 병으로 인해서 그만큼 많은 의료비나 그런 것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그 면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식생활과 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런 병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여름에 덥지만 여러분들이 이 더운 만큼 또 살 뺄 수 있는 최고의 기회고 적기니까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강력한 유사성 운동, 항구는 산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산을 타시면 여러분들한테 진짜 인생 최고의 명약과 최고의 보약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밴드나 이런 데 보면 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항구도 전에 얘기했지만 벌이 한 100방 정도 쏘이지 않을까. 원래 지금 생각해도 지금 한 3, 40방 정도 쏘여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5, 60방은 더 쏘여야 올여름이 끝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벌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고, 장수 말벌도 물론 중요하지만 작은 상쌀벌 종류, 땡벌 종류도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장수 말벌이 쏘인 것은 이거 보면 한 열흘 넘었는데도 이게 안 없어집니다. 입맛들이 독하긴 독합니다. 그리고 항구는 이 벌의 아래 주먹대장처럼 주먹이 컸잖아요. 항구는 무슨 벌에 쏘이든 간에 딱 항구가 병원 같은 거, 약 같은 거 안 먹는데 딱 2박 3일, 첫날 쏘이면 그 다음날까지 이틀 딱 지나면 3일째 정상으로 되돌아오더라고요. 무슨 벌에 쏘이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뭐 내성이 생겨서 그런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산에 가실 때 벌들 조심하시고, 지금 독충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고 더우니까 그것이 신경 쓰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댓글 달아 주시니까 항구가 또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요번에 또 목청 그 이벤트 할 때 많은 또 응원 보내주시고 또 문자로 보내주셔서 항구가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항구 영상을 또 시청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항구도 조선 최고의 도라지를, 조선 최고의 절벽 도라지를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